여러분 성질 좀 급하십니까? 마이크 머덕이라는 사람에 따르자면 인생의 중대한 실수는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다. 행복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성격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성격 못 바꿔. 그 인간은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성격은 바꿀 수 없는 걸까? 그래서 국제 심신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성격은 A, B, C, D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의 유형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리고 심지어는 수명에 이르기까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논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A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A형은 말 그대로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고 동시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작은 실수에도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불타 죽을 수 있습니다. 파이어. 그런데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측하시다시피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명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장수하는 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B형이 있습니다. B형 같은 경우에는 천하태평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속 터져 죽지만 본인만큼은 태평성대로 살다가 수명까지 긴 인생을 가장 즐겁고 여유자적하고 여유만만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 바로 B형 성격입니다. 주변에 계시죠? 머리 떠올려 보세요. 누구? 그죠? 세 번째 C형인데요. C형은 사실 많은 형태는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좀 있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오로지 인내하고 오로지 참아내면서 항상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 일종의 억압이 심한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자기희생형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이고 되게 이렇게 C형처럼 자기희생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명이 짧습니다. 누르다가 제명에 못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A, B, C형까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A형인가? 그렇다면 심혈관계 질환을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내가 B형인가?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D형은 뭘까요? D형은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보이는 일명 적대형입니다. 영어로는 시니컬하다 그러죠. 매사에 비판적이고 매사에 어떤 것든 쉽게 넘어가지 않는 유형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심혈관 질환도 속이 터지다 보니까 좀 있습니다만 주로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서 이분들도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유형에 들어갑니다. 국제심신의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 B, C, D형이 있다면 이제 최근에 E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E형은 어떤 형인가? 우리가 봤던 폭발적이거나 완벽주의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너무 낙천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억압이 심하고 자기 희생만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시니컬하다든지 이게 아니고 통합형이라고 부릅니다. E형은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좋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resilience 혹은 resilience라는 단어인데 스펠링은 몰라요. resilience,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프링처럼 이렇게 누르지만 다시 평 튀어 오르는 바로 그 힘. 내가 넘어져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 내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내가 나쁜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오래 내 마음에 품거나 내 생각 속에 오래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잘 일어나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잘 일어나고 나쁜 생각은 오래 품지 않고 이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통합형에 해당되는 이 형은 행복감도 높고 당연히 수명도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마저도 아주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격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유형들을 5개로 나누어 A, B, C, D, E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행복감과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런 많은 요소들 속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행복감을 해치고 때로는 장수에도, 생애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거든요. 급한 성격 때문에 난 한 번쯤 일이 어그러진 일이 없었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급한 성격은 5점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 5점, 곧 인생의 5점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이 급한 성격에 해당되는 조급함은 크게 속도도 있고요, 무게도 있고요, 길이도 있고 강약도 있고 안정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각각의 요소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속도라고 하면 역시 빠름이죠. LT, 평, 빛의 속도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들 때문에 우리가 늘 신음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너무 빠른 성격, 너무 조급함을 갖출 경우에는 인내력, 참을성이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만족지연 능력이 낮다는 겁니다.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참아내는 그 시간 동안, 그 참아낼 수 있는 그 힘, 그걸 우리가 만족을 뒤로 늦추는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하는데, 놀랍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족지연 능력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어렸을 때 만족지연 능력이 좋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굉장히 행복감이 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실수도 굉장히 적고 이런 양상을 보이더라. 반면 만족지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실수도 좀 잦고 실패감도 그렇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조급한 성격은 낮은 만족지연 능력을 만들어내더라.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니까 설익은 밥을 먹게 되는 거고, 일이 채 있기도 전에 우리는 실패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급한 성격, 그 조급함에 무게가 있는데요. 무게는 무엇일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죠. 그래서 대부분 경박하다, 혹은 너무 급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낮은 자기평가인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의 설레발, 이 사람의 조급함, 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는 능력은 결국 사회적인 신뢰감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급한 성격의 특성은 역시 길입니다. 짧죠?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진득하지 못하고 항상 몸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고 눈동자의 동공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발걸음도 잰 것 같아요. 호흡도, 숨도 더 빨리 쉬는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뭔가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강약입니다. 강약으로 말하자면 약함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결국 내 감정에 대한 통제 능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스트레스에서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실수가 잦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우리가 왜 가끔 어떤 일에 실수를 할 것 같거나 실수를 했을 때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막 뛰게 되죠. 이렇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몸도 자기 스스로를 잘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몸마저도 취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은 어떨까요? 당연히 낮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또 내 개인적인 만족도도 떨어지고, 늘 다른 사람들이 넌 왜 이렇게 급하니? 넌 왜 이렇게 급하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외부에 있어서나 내부에 있어서나 자기 만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내부에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외부로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본인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조급함을 줄일 수 있을까? 조급함이 내 성격이라면 이 성격적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줄여나가거나 그 조급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좋겠다. 첫 번째, 속도입니다. 내가 급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급한 행동이 벌써 눈에 보이고, 나도 모르게 손발이 움직이고 눈이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럴 땐 스스로를 hold, 붙잡아 놓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내 스스로 나를 결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가장 많은 감각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속도가 너무 급하다 판단이 들거나 누군가가 야, 너 지금 너무 빨라, 너 지금 너무 급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잠시 멈춰서 뭐라는가, 한 곳, 주변에 무조건 한 곳만 찾으세요. 장소 아니면 어떤 한 점 혹은 어떤 모서리 다 좋습니다. 한 군데만 딱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하셔서 어떻게 10초 세기입니다. 10초 손가락으로 1, 2, 3, 4, 5, 6, 7, 8, 9, 10. 한 점 보고 10초만 응시하죠. 첫째, 심장박동 느려지고요. 둘째, 마음의 안정성도 찾고요. 셋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침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보이고 실제 침착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속도도 줄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한 성격, 우리의 조급함은 이 속도가 관건이라면 제일 먼저 속도에 있어서는 한 점 10초 응시하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무게입니다. 무게라고 하는 건 사실 뭔가 어떤 것에 대한 뭐를 얹어야 무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몸은 그냥 늘어나지만 실제 우리가 갑자기 어떤 무거운 걸 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금니 있죠. 여러분, 어금니가 없으면 잇몸도 괜찮습니다. 이 어금니를 잇몸 부분을 살짝 무는 것도 괜찮고 입술을 살짝 무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어금니끼리 물어도 괜찮아요. 너무 세지 않게, 너무 턱 관절에 무리가 올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지그시 이렇게 이를 살짝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급함, 급한 성격이라는 건 주로 머리에서 돌아갑니다. 머리가 우리의 속도를 관할하게 되는데 이 치아를 지그시 물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통각이 생겨나. 약간 누르면서 통증 비슷한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감각이 머리에서 여기 잇몸으로 또 치아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 몸 자체에 무게를 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짝 묵직해진다 그러면 이 빠름의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급함조차도 이렇게 눌려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길인데요. 우리가 급한 성격 또 이 조급함은 기본적으로 짧음이다. 그래서 호흡도 짧고 다 짧다고 했죠. 그랬을 때 내 호흡의 짧음과 내 생각의 이 빠른 속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눈치챕니다. 왜? 빠른 건 속도라서 누구 눈에도 다 보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속도를 늦추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을 조금 늘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앉으세요. 아니면 어디 기대세요. 이건 뭐냐? 내 마음과 몸의 인내력을 증가시키는데 그걸 어딘가에 의지하는 겁니다. 의자의 뒷면, 벽의 벽면, 여기에 의지해서 몸을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가 하고 있는 호흡도 조절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급한 게 아니라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는 전체적으로 기대고 앉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가지고 있는 호흡과 템포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강약입니다. 강약은 우리가 더 급하건 덜 급하건 내 속도를 늦춰보고 싶다. 인생에 넘어지는 그 지점에 속도를 늦추어서 내가 무릎이 까지고 엉덩이가 까지고 얼굴이 까지는 이 인생의 타박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절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 뭐 하시는가? 쓰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쓰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성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스스로 뭔가 너무 급하다 생각이 들 때 내가 스스로 물리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물리적인 행위,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 생각을 직접 한번 써보는 거야. 쓰는 건 내 생각의 속도를 글의 속도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두 개의 간극을 통해서 앞쪽에 빨리 가는 생각을 잡아 늦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훨씬 더 그 생각이 정교해지고 훨씬 더 쓰면서 구체화되고 쓰는 과정에 굉장히 나도 안정이 되지만 내가 생각을 쓰는 그 과정을 보는 사람들 역시 저 사람은 신중하구나, 진중하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정리하는구나, 일종의 하나의 모델링과 같은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쓰기의 장점이거든요. 조급함을 잡고 싶으세요? 급한 성격을 늦추고 싶으세요? 그 강도를 좀 낮추고 싶어요? 쓰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정성인데요. 이 안정성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하고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가 너무 많아. 그럴 땐 제일 좋은 건 예행 연습이고 감정을 통제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을 아주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물어볼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누구? 내 성격을 알고 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일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만나든지 화상으로 하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막 털어놓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얘기하겠죠. 천천히 말해. 그리고 무슨 말이야. 정리를 좀 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내 스스로가 정리된 말은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질 뿐 아니라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내 속도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 번 반복했던 이야기 혹은 한 번 했던 생각은 정리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년이 되면 참 의무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중년이 되면서 우리가 30 잔치는 끝났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년의 잔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이런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실행하면서 중년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신상이 한쪽에는 책, 그 장전이죠. 또 하나는 한쪽엔 횃불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인생의 횃불을 들게 될지 또 어떤 인생의 책을 갖게 될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불은 앞으로 나아갈 여러분들의 발자취에 하나의 거대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썼던 여러 성찰 일지들 그리고 내 조급함을 감추기 위해 그러나 나의 성찰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글귀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조급함에 다시금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바이블, 성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